안녕하세요. 이번 2학년 2학기 청이치 중간고사 과제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영상 발표를 찍고 있는 2019-0526 19학번 김건우입니다. 지금부터 중간고사 과제 영상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처음 목차 알려드릴 건데 처음에는 메타버스란 무엇인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거고, 두 번째는 메타버스의 언급량 알려드릴 거고요. 세 번째는 메타버스의 활용성, 네 번째는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 게임이 뭐가 있는지 알아볼 거고요. 다섯 번째는 스마트폰 시대를 뛰어넘은 메타버스 시대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기업의 메타버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사회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메타버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처음 메타버스는 가상, 초월 등을 뜻하는 영어 단어 메타와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현실 세계와 같은 현실 세계와 같은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3차원의 가상 세계를 가리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현실, VR, 컴퓨터로 만들어 놓은 가상의 세계에서 사람이 실제와 같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첨단 기술보다 한 단계 더 진화한 개념으로 아바타를 활용해 단지 게임이나 가상현실을 즐기는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실과 같은 사회문화적 활동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1992년 미국 SF 작가 닐 스타븐슨이 소설 스노크래시에 언급하면서 처음으로 등장한 개념으로, 이 소설에서 메타버스는 아바타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가상의 세계를 가리킵니다. 그러다 2003년 린든 랩이 출시한 3차원 가상현실 기반의 세컨드 라이프란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특히 메타버스는 초고속, 초연결, 초지연의 5G 상용화와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5G 상용화와 함께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등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되었고,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온라인 추세가 확산되면서 메타버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데 메타버스 관련 언급량 추이를 보여드릴 텐데, 2019년도 코로나 발생 전에는 정말 미비했습니다. 7% 정도밖에 안 되고, 2020년도 코로나 발생이 되고 나서 그 메타버스가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코로나 발생 이후 외부 활동이 불가능해지면서입니다. 코로나 사회에서 개인 간 거리두기가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온라인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도 보면은 7%로 아주 미비하죠. 이제 2020년 코로나 발생 이후에는 64%로 뛰고, 2021년도에는 92%라는 높은 수치가 나타났습니다. 2019년도 발생 전에는 저희가 외부 활동도 다 할 수 있고, 따로 제재가 없고, 거리두기도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많이 만나는데, 20년도, 21년도를 보시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개인 간 거리두기도 단계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외부 활동 못 해가지고, 이제 학교를 예를 들면, 줌으로 수업을 한다던가, 비대면 강의, 대면 강의가 아닌 비대면 동영상으로 수업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20년도, 21년도에 각광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의 활용성, 편의성을 알려드릴 건데, 첫 번째는
이제 박물관 관람, 관광지 관람이 있습니다. 메타버스를 통해서 박물관을 관람하고 관광지를 관람하는 겁니다.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 전 세계에 있는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고 너무 멀어서 가지 못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에 나가지 못한 사람들이 메타버스 세상 안에서는 다른 나라에 있는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밑에 사진을 보시면은 친구들끼리 메타버스 속 안에서 만나 박물관을 관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나라의 유명 관광지와 랜드마크가 실제와 정말 비슷하게 구현되어 있어서 괜찮다는 얘기와 기술이, 기술 발전이 정말 많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디 외부로 못 나가는데 저희는 밑에 이렇게 사진을 보시면은 세 사람이 있는데 그것도 자기 자신의 메타버스 속의 아바타를 꾸민 겁니다. 꾸미고 서로 이제 각자 다른 장소에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 속 안에서는 한 장소에 모여서 박물관을 견학하던가 이제 관광지, 랜드마크 이런 곳을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쇼핑, 쇼핑이 있는데요. 메타버스를 이용하여 자신의 아바타를 꾸밀 수 있는 의류 매장이나 화장품, 음식집 등등 많은 매장들이 메타버스 속 세상에 들어와 있어서 사용자들은 자기 아바타를 이제 꾸밀 수 있습니다. 밑에랑 같이 보시면은 이제 게임 그 메타버스 속 안에서 쇼핑을 즐기고 있는 겁니다. 또 이제 요즘 많은 회사들이 이제 메타버스 속 안에서도 런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제 메타버스를 이용한 게임을 알아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는 이제 제페토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모여봐요 동물의 숲 그리고 플레이 투게더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 메타버스 관련된 게임이 많은데 세 개로 간추려서 갖고 왔습니다. 이 세 게임이 비슷한 게 이제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서 아바타를 꾸미고 아바타를 꾸미고 같이 친구들과 만나서 게임을 하고 메타버스 속 안에서 이런 걸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기업의 메타버스 활용을 설명해 알려드릴 건데 기업들의 메타버스 활용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 신입사원 연수, 사내 교육, 원격 근무까지 활용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채용 설명회, 신입사원 연수, 사내 교육, 원격 근무, 다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모일 수 없기 때문에 메타버스 속에서 하는데 그게 편리해서 여기까지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용 설명회의 경우 MZ 세대에게 보다 쉽게 다가가면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는 역할도 하지만 가상현실에서 진행되기에 참가 인원의 제한이 없고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조업 최초로 LG이노텍이 금융권에서는 하나투자증권, 유통업에서는 롯데백화점이 메타버스를 활용한 채용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신입사원 연수의 경우 LG화학, LG디스플레이, 롯데건설, GC독십자가 진행하는 등 LG 계열사와 롯데의 메타버스 활용도가 돋보입니다. 사기업뿐이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공직 박람회를 메타버스에서 개최하는 등 유튜브에서 메타버스로 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내교육 및 행사에서도 활용하고 있는데 삼성증권에서는 우수사원 시상식을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는 입사 1주년을 맞은 직원들의 축하 행사를 메타버스에서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내의 가상 공간의 활용 측면에서는 위니아 진체는 제품 전시장을 오픈했고, 증권업계에서의 가상 지점 오픈은 미래에셋증권, 유진투자증권을 시작으로 NH투자증권은 자체 플랫폼을 제작하기도 했습니다.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유한 킴벌리는 37년간 진행하는 숲 환경 캠페인인 우리 강산 푸르게 푸르게를 메타버스에서 오픈했습니다. 이제 제가 가져온 기사를 한 개 읽어드릴 건데, 네. 국내외를 막론하고 대다수 기업이 메타버스를 외치고 있다. 하지만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일부는 메타버스가 투자를 위해 가장됐으며 현실성이 부족한 허상이라고 시작하기도 하고, 이들은 메타버스는 뜬구름이다 라고 하기도 합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말하는 이들조차 가상공간이 아닌 현실 세계에서 직접 만나 교류하고 의논하며 일한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웁니다. 이들은 메타버스 개념조차 정확하지 않은 혼란스러운 상황도 비판한다고 합니다. 반면 이제 메타버스가 반드시 다가올 미래라고 보는 이들도 있는데, 이들은 유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메타버스 투자 행보가 단순한 흐름 쫓기가 아니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선점하기 위해서라고 분석합니다. 메타버스와 NF 등 신기술의 시대 흐름을 읽고 올라탈 수 있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사이에 발생하는 격차가 결국 미래의 경제, 사회적 격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호언합니다. 이들은 메타버스는 차세대 인터넷이자 새로운 플랫폼이다 라며 우리는 새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메타버스를 완벽히 정리하지 못한 채 혼란스럽다고 한 배경이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예단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가운데 메타버스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고 합니다. 이제 메타버스 콘텐츠 발전 방안 입법 공청회가 있었는데, 메타버스의 정의가 지나치게 확장되는 것을 경계했고, 수많은 메타버스 정의의 혼재가 진짜 메타버스 논의에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디지털 트윈도 메타버스, 가상현실도 메타버스, 일상 블로깅 커뮤니티도 메타버스라는 식의 나열식 정의는 메타버스를 이해하는 부분적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그가 정의한 메타버스는 단순했습니다. 증강된 현실을 만드는 생태계 그 자체다. 스마트폰이 아닌 새로운 안경형 디스플레이 같은 웨어러블 기기를 착용하고 실무감을 느끼는 공간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생태계 그 자체를 메타버스로 이해한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대표 주자처럼 소개되는 로블록스는 메타,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가 구현하려는 메타버스의 모습과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네, 글로벌 빅테크가 여는 메타버스 산업은 단순한 게임이나 엔터테인먼트 공간이 아니라 인류의 일상생활에 깊숙이 파고들어 노동이나 교류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상 보조 도구라고, 그것이 이제 메타버스의 진짜 의미라고 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메타버스를 물리적 현실, 노동 공간, 교류 공간의 대체제로 정의하면 메타버스는 과장된 개념일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 일상을 볼수하는 보완제로 받아들인 것이 맞고, 일상을 돕는 일상 산업으로서 언젠가 다가올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면 어쩌면 메타버스 예찰론자와 부인론자 사이의 논쟁은
메타버스에 대한 정의가 아직은 잠정적이라서 발생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언젠가 다가올 인간 삶의 보완제로서 메타버스 시대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출발은 메타버스가 생태계 그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우문태 교수는 공청회에서 열매가 아니라 뿌리부터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들도 이제 메타버스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추세고, 기업, 아마 이게 더 상용화가 된다면 저희도 개인으로도 더 완벽하고 더 새로운 메타버스를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스마트폰을 뛰어넘은 메타버스 시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PC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왔을 때 가장 많은 서비스들이 원했던 또는 표현하고자 했던 슬로건이 언제 어디서나 였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제 스마트폰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나 쇼핑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영화를 보고 언제 어디서나 검색을 하고 언제 어디서나 대화를 나누고 이런 게 가능했는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메타버스라고 봅니다.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PC 시대와 스마트폰 시대와 다른 게 뭐가 더 됐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함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함께라고 보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PC 시대, 스마트폰 시대로 이제 그 연락을 할 수 있지만 이제 메타버스 시대에는 서로 서로 각기 다른 장소에서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만나서 함께 먹기도 하고, 함께 아까 설명했듯이 박물관 관람도 가고, 그 다른 나라의 랜드마크나 아니면은 케이팝 공연 등 많은, 많은 걸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이제 함께 쇼핑을 간다든지, 함께 쇼핑을 해서, 쇼핑할 때 오프라인에서 하듯이, 이제 온라인에서도 메타버스 속에서도 이 옷을 옷이 뭐 어떻는지 예쁜지 안 예쁜지 서로 보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함께 이제 언제 어디서나에서 함께라고 바뀌는데 이게 바로 메타버스에서 원했던 가치랑 가장 맞게 되고 그래서 굉장히 우리 생활에 빠르게 다가온 게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빠르게 다가온 게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메타버스가 스마트폰 시대와 굉장히 다르다는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언제 어디서나 함께가 붙어가지고 언제 어디서나 각기 다른 장소에서 함께 한다는 거는 엄청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뛰어넘은 메타버스 시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만날 커뮤니케이션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와 만날 커뮤니케이션. 그렇다면 실제 PR 광고, 마케팅 분야에서 메타버스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을까요? 네, 메타버스가 기업에 활용된 대표적인 예시로 페이스북의 사명 변경이 있습니다.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페이스북의 CEO 마크 저커버그가 2021년 11월 사명을 메타로 변경하면서 공식적으로 메타버스를 활용한 상호 연결을 최대화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 관점에서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관점에서 사명 변경은 기업의 정체성 변경과 함께 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에게 이전과 다르거나 더욱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메타로 사명 변경은 페이스북이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넘어서 가상현실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메타버스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보이며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네, 메타버스를 활용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내외 많은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브랜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메타버스와 만난 패션 사업. 메타버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패션 업계 메타버스의 성장과 함께 가장 많은 이익을 얻을 것으로 평가되는 분야는 바로 패션 업계입니다. 특히 글로벌 명품 브랜드인 구찌, 돌체앤가바나, MCM 등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가상 공간에 관심을 보이면서 적극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구찌는 네이버 제페토와의 협의를 통해 구찌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템과 월드맵을 선보였습니다. 2022년 2월에는 블록체인 게임 더 샌드박스에 가상 토지를 구입해 구찌볼트 테마의 경험 공간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에는 전체 명품 시장에서 메타버스의 비중이 10%나 육박할 것으로 전망되며 명품 업계의 영업이익이 최대 25%씩 증가할 것으로. 네, 이렇듯 패션 업계가 메타버스를 통해 흥행을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NFT의 영향도 있습니다. 대체 불가능한 토큰으로 불리는 NFT가 명품 시장에 접목되면서 메타버스 공간 내에서 활발하게 공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명품 블랜드인 돌체앤가바나는 메타버스 내에서 착용할 수 있는 디지털 명품 NFT 9개를 총 570만 달러에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내에 편의점을 구축한 유통업계, 패션업계에 이어 유통업계 메타버스 활용에도 소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이버 제페토와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 플랫폼에 10대와 20대 젊은 층들이 모여들면서 MZ 세대에게 특화된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절반 이상이 다녀왔다는 CJ 제페토 한강공원점은 론칭 시기인 2021년 5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0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한강공원점을 기점으로 기호실 매점, 지하철 역점 등 가상 공간에 실제 편의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연출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CJ는 이런 관심에 힘입어 CJ제일재단과 함께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CJ 제페토 한강점과 CJ 제페토 실매점 그리고 CJ 제페토 지하철역점에서 제일제당의 햇반과 햇반, 컵반, 비비고, 원교자, 더 건강한 닭가슴살 스테이크 등 4가지 상품을 진열해 두고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제품들을 아바타가 집어서 들고 다닐 수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품을 전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CU 로고가 그려진 맨투맨이나 가방, 모자 등 패션 아이템을 제작해 제페토 내에서 함께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밈에서 제작한 패션 아이템을 총 50만 개 이상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메타버스에서 실제 매장을 오픈하는 것은 단순히 인기를 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브랜드에 대한 친숙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즉 현재와 미래의 주요 소비층인 젊은 소비자들에게 브랜드에 대한 친숙한 이미지를 선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케팅적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제휴상거래와 랜선 파티라는 식품업계가 있습니다. 네, 식품업계는 메타버스 플랫폼 내에서 제휴상거래와 랜선 파티 등 프로모션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원 FMB는 자사 제품이 동원 잠치의 광고 모델인 2PM의 멤버 준호와 찬성의 프로젝트 그룹 팀치치의 팬미팅을 메타버스 내에서 개최했습니다. 메타버스 플랫폼인 이프랜드에서 개최된 국방 팬미팅에서는 동원 참치와 신제품 동원 참치 큐브를 활용한 다양한 국방을 선보이며 일반 소비자뿐만 아니라 스타의 팬들에게도 좋은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SPC 그룹 베스킨라빈스 제페토 내부에 베라 벡토라 선보여 네, 눈길을 끌었습니다. 특히 베라 벡토라는 브랜드 체험 공간과 디지털 커머스를 결합한 월드맵 형태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CJ 제페토 한강공원점, CJ 제페토 지하철점 등 모든 월드맵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월드맵으로 제작된 공간에서 브랜드에서 자체 제작한 의상과 소품을 착용 및 구매할 수 있으며 주사위 게임 등 감당한 게임 역시 가능합니다. 베라 팩토리의 또 다른 특징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을 들 수 있습니다. 월드맵 내부에 있는 키오스크를 통해 모바일 교환권이나 할인 쿠폰을 발행해 실제 오프라인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채널을 구축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진행되는 메타버스 공연 트렌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메타버스 공연 트렌드 2020년 3월 이후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공연 일정이 모두 취소되거나 잠정 연기되었고 세계적인 팝스타로 자리 잡은 BTS 역시 공연 일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공연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관련 업계는 물론 공연을 관람한 소비자들 역시 불편함을 겪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공연계 메타버스 바람을 타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본래 공연은 오프라인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코로나19라는 환경적 변화 속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즉, 온라인 채널을 활용한 랜선 콘서트, 메타버스 콘서트가 연일 회자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환영하는 새로운 공연 트렌드로 랜선 공연이 있습니다. 랜선 공연회란 인터넷 연결을 뜻하는 K-팝은 용어로 공연이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점은 오프라인 공연과 같지만 자신이 원하는 장소에서 시청이 가능한 점이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포트나이트에서 미국의 힙합 가수 트래비스 스콧이 라이브 공연이 진행되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되었습니다. 포트나이트는 게임 플랫폼으로 잘 알려질 수 있지만 게임 기능 외에도 다른 유저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모드가 추가했고 그 중에서 공격이 불가능한 파티로 모드를 통해서 콘서트가 진행됐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환경에서의 공연과 기존의 랜선 공연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면 실제 뮤지션이 등장하지 않고 그들의 아바타가 등장한다는 점입니다. 해당 공연에는 스콧은 신곡들을 발표했고 전 세계적으로 첫 200만 명이 콘서트를 관람하는 등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던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공연과 함께 박람회나 전시회도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와 취업 박람회의 만남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코엑스나 학교 강당 등 큰 공간을 대여해서 진행되었던 취업 박람회가 메타버스로 공간을 확장했습니다. 지난 3월 7일에는 수도권 8개 대학 취업 박람회가 메타버스 내에서 개최되어 대학생뿐만이 아니라 많은 취준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런 메타버스 전시회들이 노년층 사이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기업을 중심으로 메타버스의 마케팅적 활용이 확대되면서 관공서에서도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서는 전국 최초로 가상공간 어르신 문화 명화설인 느티나무 쉼터를 개설하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이버 제페토의 느티나무 쉼터 맵을 조성해 청년층을 초청해 라이브 공연을 하거나 어르신들이 직접 제작한 그림 등을 활용해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 10월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해 니티행 메테아버스 가을맞이 미니 콘서트를 개최하였답니다. 트로트 가수인 하동근 씨와 강윤 씨를 섭외해 실제 공연장과 같은 연출로 어르신들에게 친숙함과 긍정적인 인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메타버스 준비,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개인으로 메타버스 준비를 해야 될 것은 개인이 들어가서 메타버스 세상 속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메타버스를 통해서 악의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사용을 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에서는 이제 메타버스를 준비하는 것은 이제 질서나 규범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메타버스 속 내에서 범죄가 일어나면 이제 질서와 규범을 통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광역 5G나 인터넷 기술 발달을 해가지고 더 빠르고 더 좋은 메타버스를 준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총이치 뭔가 실습, 영상 과제,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발표 준비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메타버스가 어떤 것인지 잘 몰랐지만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게 편리하고 활용성 있게 사용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굳이 오프라인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서 만나고 또 온라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 저만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박물관을 관람하거나 랜드마크를 관람하는 것이 정말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이제 메타버스가 더욱더 발전해가지고 이제 오감, 촉감, 미각, 통각 이런 걸 다 느꼈으면은 더 이제 좋은 메타버스가 될 것 같기도 하고 앞으로도 메타버스를 더욱 더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메타버스를 활용해 본 적 없지만 이제 자료를 조사하면서 PPT 준비를 하면서 이거 메타버스가 정말 재밌어 보였습니다. 저도 가상 공간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같이 놀기도 하고 게임도 하고 뭐 쇼핑도 하고 박물관도 가고 이러고 싶습니다. 발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메타버스 세상 어떻게 준비할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